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렬에 대한 명령어와 그리고 행렬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배울 내용은 이제 행렬 명령어 중에 제로스 그리고 once, I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로스라고 하는 것은 제로스 m, n은 원소가 모두 0인 m 곱하기 n의 행렬을 만드는 것이고요. once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원소가 모두 1인 m 곱하기 n개의 크기를 가진 행렬을 만드는 것이고 n 하면 n 곱하기 n의 대각선 원소가 1이고요. 나머지가 0인 그런 행렬을 만드는 것이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제로스, 원스, i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 이퀄 z는 제로스 2 땡 이게가요? 2땡이 아니고 2,3입니다. 2,3. 자, 2,3 하면 이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2 곱하기 3 행열이 모두 원소가 0인 행열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는 once 2,2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콤마로. 자, 그리고 이렇게 once 2,2 하면 2 곱하기 2 행렬인데 여기 이제 여기 m은 행을 뜻하고요. n은 열을 뜻합니다. 그래서 행과 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i는 i 3 그러면 3 곱하기 3의 대각 행렬이 대각선 원소가 1이고 나머지가 0 이런 식으로 대각선은 1 나머지는 0인 이런 행렬을 만드는 것이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는 once 모두 1인 행렬을 만드는데 여기 안에 크기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size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size. 그러면 행렬의 크기를 불러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ze 가로 z 하면 이 z의 행렬의 크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볼까요? 자, size z 하면 엔터를 치면 자,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 그래서 b는 once size z 하면 모든 원소가 1인 행렬을 만드는데 사이즈가 z하고 같은 그런 행렬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변수를 만들 때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의 모든 변수는 배열이다. 모든 변수는 배열이다. 자, 스칼라는 원소가 하나인 배열을 뜻합니다. 우리가 스칼라는 원소가 하나인 배열이고요. 벡터는 원소가 행이나 열이 하나인 배열. 행열은 원소들이 행과 열로 되어 있는 배열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는 배열이다. 잠깐만요. 이것이 자, 그리고 변수는 스칼라, 벡터, 행렬 세 가지는 변수가 할당될 때 입력에 의해 정의된다. 그래서 원수를 할당하기 전에 우리 할당 배웠죠. 할당. 자, 요게 할당하다 의미라고 했습니다. 할당하기 전에 배열의 크기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할당을 하는 순간 배열의 크기가 자동으로 정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변수가 스칼라나 벡터 또는 행렬로서 존재하면 이 변수의 크기나 유형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스칼라를 벡터 또는 행렬로, 또 벡터를 스칼라 또는 다른 크기의 행렬로, 또 행렬의 크기를 바꾸면 벡터나 스칼라로 축소시킬 수 있다. 이것이 스칼라, 벡터, 행렬, 이것이 다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혹시 좀 저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스칼라 하면 뭐 이런 단위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스칼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벡터는 어떻게 됐죠? 2, 3, 4 이렇게 하나의 행 또는 열을 가지고 있는, 원소가 여러 개인 행과 열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그것 변수를 벡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열은 행열이 복수의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전치, 우리가 전치는 앞에서 열행열을 행열로, 행벡터를 열벡터로, 또 열벡터를 행벡터로 바꿀 때 전치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열도 이런 전치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에 이 부분이 이제 벡터를 이제 전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렬을 전치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C 해서 클리어 해주고요. 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변수도 제가 한번 다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올 하면 변수가 다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가 다 지워집니다. 자, A는 행렬을 하나 만들고요. 3, 10, 20, 30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B는 A의 전치를 합니다. 그럼 어때? 지금 얘가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 행렬인데 전치를 하면, 자, 3 곱하기 2 하나 둘, 3 곱하기 2 행렬로 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행이었던 것이 첫 번째 열로 바뀌고요. 두 번째 행이었던 것이 두 번째 열로 바뀌는 것이 전치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A는 C는 B 전치를 해주면요. 자, 그러면 A와 같은 것으로 다시 변환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전치, 영어로는 이제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자, 복소수 행렬의 전치입니다. 그래서 복소수 행렬도 마찬가지로 전치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이제 이런 그 따옴표를 가지고 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실습을 안 해보고 제가 해주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소수 행렬의 전치 부분도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것들을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벡터의 원소의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벡터의 원소의 주소를 지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원소가 어느 위치의 원소, 그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이나 배열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원소의 위치를 찾거나 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행렬이나 배열의 일부 원소들의 값을 갱신하거나 또는 계산해서 특정 원소를 이용하려 할 때, 또 일부 원소들을 새 변수에 할당할 때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여기 지금 v가 벡터의 그 변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k 하면 요 k가 그 몇 번째 k 번째 벡터의 원소를 불러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가 만약에 12, 8, 9, 6, 28이라고 하는 벡터다 그랬을 때 v1은 첫 번째 10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주소, 이 변수의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그 원소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v의 3, 세 번째 위치한 원소를 가져와라 하면 하나, 둘, 셋, 그래서 9라고 하는 원소 값을 돌려주고요. v5 하면 다섯 번째, 그럼 28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려집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원소의 주소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자, V를 먼저 12, 8, 9, 6, 28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요. 그랬을 때 V3은 V 세 번째 얘가 9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V3이 9인데 얘를 V3을 80으로 바꿔라. 이게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원소를 9라고 하는 원소를 세 번째 V 벡터의 세 번째 위치한 수를 80으로 다시 할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엔터를 딱 치면 이런 식으로 V가 세 번째 있는 것이 9가 80으로 변환된 수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V의 네 번째 있는 수를 V의 세 번째 있는 수에다가 8로 나눠서 3으로 더한 값을 4로 출력해 줘라.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80으로 바뀌었고 네 번째 있는 것은 이 수식이 계산된 값이 치환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소 할당 해주는 부분, 이게 이제 벡터의 주소를 지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벡터 주소 지정 중에 이제 방금 이제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원소의 주소를 지정하는, 그래서 행렬 원소는 벡터는 하나의 행 또는 하나의 열만 있기 때문에 주소가 하나의 어떤 값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행렬은 이런 식으로 이제 행과 열 위치, 그래서 첫 번째 행, 그 다음 두 번째는 열 위치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행의 주소, 열의 주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이런 행렬이 있다. 그래서 3개의 행과 4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행렬이 있다. 그러면 A 1,1이다. 그럼 첫 번째 행에서 첫 번째 열에 있는 것,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 있는 것 겹쳐지는 것이 5죠. 그래서 5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고요. A의 2,2다. 그러면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니까 1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3,3이다. 세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이니까 3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A는 5, 10, 9, 8 먼저 행렬을 만들어야 되겠죠? 29, 14, 3, 6 자, 그러면 동일한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A는 1,1은 얼마냐? 5가 나오죠. A의 2,2는 자 1이라고 하는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의 3,1을 우리
벡터에서 마찬가지로 자 원소 값을 3,1이 뭐였죠? 3,1이 29입니다. 3,1이니까 29가 출력이 되는데 이 29를 A 3,1을 뭘로 바꾼다? 13으로 바꿔줘라. 13으로 치환해줘라. 그러면은 29, 3,1 위치에 있는 29가 13으로 변경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2,1, 2,1이니까 하나, 둘, 1 하니까 18. 이게 18 위치에 있는 얘를 이 계산값으로 A의 2,1에 마이너스 A의 2,4로 바꿔줘라. 그러면은 여기가 1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7, 이 계산값인 7이라고 한 수로 변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 할당, 지금 벡터에 대한 주소 할당과 행렬에 대한 주소 할당, 주소 지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론을 이용한 주소를 지정해주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론을 이용해서 벡터나 행렬의 일정한 범위에 있는 원소를 불러오는 거. 지금은 하나씩을 불렀죠. 하나의 원소를 불렀는데 어떤 특정한 구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개의 원소 중에서 어느 구간에 있는 3개의 원소를 한꺼번에 불러와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콜론을 이용한 벡터를 이용해서 주소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v 콜론 하고 이제 닫아주면 벡터 내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v m 땡땡 n은 자 n번째 원소에서 n번째 원소까지 예, 벡터 중에서 원소들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end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디서 시작부터 끝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length도 이 벡터의 마지막 길이, 총 길이를 불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소의 주소를 end 또는 length 벡터로 출력을 해주는, 우리가 벡터의 길이를 다 알 수가 없을 때 이 end나 또 length 명령어를 사용해서 마지막 주소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는 10, 20, 30, 40, 50 이렇게 자 V를 만들었고요. V3을 한번 볼까요? 3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V에서 2 땡땡 4 자, 2 땡땡 4는 2가 여기죠. 2, 3, 4 그래서 2 땡땡 4의 출력값이 20, 30, 40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엔터를 치면 자 20, 30, 4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length 해가지고 V의 그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5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이제 5개가 이렇게 카운트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이게 막 2895개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다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length V에서 값을 보면 289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length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하고 V에서 이 end를 한번 2에서부터 두 번째 위치에서 마지막 끝의 위치까지의 원소들을 가져와라. 그러면 2니까 20, 끝이니까 50까지. 그래서 20, 30, 40, 50까지를 출력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같은 것은 V에서 2에서부터 length V 하면 이 length V랑 end가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length V랑 end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출력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처럼 V의 3에서부터 end까지 이것을 다 0으로 바꿔버려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3, 그러면 여기가 30, 40, 50, 요 세 개가 다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0으로 바뀌게 된다. 엔터를 쳐볼까요? 잘못했네요. 자, 여기가 여기가 콜론입니다. 3에서부터 엔더까지. 자, 참, 지금 바꿔버려가지고 다시 부여를 하고 3에서 엔더까지를 이렇게. 자, 그러면 30, 40, 50이 다 0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콜론을 이용해서 이제 벡터의 주소를 지정해 주는 거 이제 이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를 다시 볼게요. V를 정의를 내리고요. W는 V의 3에서 마이너스 1, 1.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에서부터 마이너스 1,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 콜론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3, 마이너스 1씩 감소되겠죠. 그래서 3, 2, 1. 3개. 3, 2, 1이 됩니다. 그러면은 3, 2, 1이라고 하는 게 오니까 3이 먼저 오겠죠. V3. 3이 오니까 하나, 둘, 셋, 30. 30, 20, 10이라고 하는 것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30, 여기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이 첫 번째로 오고, 두 번째 있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게 첫 번째 게 세 번째로 거기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V는 2, 땡땡, 3, 땡, 5 이렇게 바뀌면, 자, 2에서 5까지인데 3씩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2에서 3을 증가시키면 5죠. 그러니까 2하고 5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하고 5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20하고 50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20하고 50이 출력이 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Z는 V에 만약에 1, 내가 선택적으로 원소를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랑 네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네요. 그러면 10, 30, 40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VT는 Z, 앞에서 했던 Z에서 전부 다를 가져와라. 여기 콜론을 해주면 자, 콜론에 의해서 원소 전체를 원소 전체를 선택하는 것은 전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전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를 선택하면 이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10, 30, 40의 행이 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어서 콜론을 이용한 이제 행렬의 주소 지정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론을 이용해서 이제 행렬 A, 이제 앞에서는 벡터였고요. 이제 행렬 A에서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행렬은 두 개의 행에 대한 주소와 열에 대한 주소를 사용하는데, 행은 앞에 하나의 행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의 벡터에서 봤던 그 동일한 주소 지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콜론을 놓으면 여기 행의 모든 행의 원소들 다 가져오는 것이고요. 근데 n은 열에 있는 n번째 열에 있는 모든 행에 있는 원소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행열 A에 n번째 열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리키고요. 또 n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
그래서 n번째 행에 있는 모든 원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콜론 m 땡땡 n 이렇게 표시해주면 A 행렬에 n에서 n까지 열에서 모든 원소를 가리키고요. 반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m에서 n번째 행에서 모든 원소를 가리킵니다. 또 이걸 이제 두 개를 m 땡땡 n p 땡땡 q 이렇게 표시해주면 m에서 n번째 행과 p에서 q번째 열에 해당하는 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같이 여기서 행렬에서 각각을 한번 가져오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기 A 행렬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CLC A는 2, 4, 13, 9, 16, 3, 7, 11, 8, 21, 6, 5. 자, 이렇게 행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C는 A에서 2, 땡, 3, 1, 땡, 3.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떤 게 출력이 될까요? 자, 이 행에서 2번, 3번 행렬, 2하고 3번 행렬에서, 행에서, 2번, 3번 행에서 1번하고 3번 열에 있는 원소. 자, 먼저 1번, 2번, 3번 행이죠. 2번 행, 3번 행. 그 중에서 1번, 2번, 3번까지의 원소. 열에 대한 원소니까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D는 A, 자, 땡땡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A, 땡땡, 콤마 2, A, 땡땡, 콤마 2. 그러면 두 번째 열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져와라. 그렇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두 번째에 있는 모든 원소니까 4, 3, 21이 출력이 될 겁니다. 네, 4, 3, 21이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2는 A 1에서 2, 콤마 땡땡 하면 자, 1번 첫 번째, 두 번째 행에 있는 행에서 모든 원소를 가져와라. 첫 번째, 두 번째 행이죠. 거기서 모든 원소니까 열의 모든 원소니까 2, 4, 13, 9, 16, 3, 7, 11이 출력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해서 행렬의 주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콜론을 이용한 이제 행렬 주소 지정 이 부분을 이제 요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주소 지정하는 예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행렬의 주소 지정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학습하시면서 잘 안되고 모르는 것들은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제가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 영상 화면을 잠깐 멈추고 여기 있는 예제를 직접 매트랩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서 실제 이 값들이 출력이 되는지, 또 제가 앞에서 제가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걸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서 결과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입력한 다음에 얘가 어떻게 출력이 될 건지를 먼저 예상을 하고 예상한 값이 실제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기 있는 이 각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대로 입력하고 엔터 쳐서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중간고사 때 주로 어떤 문제를 내냐면 제가 이렇게 그 문제를 주고 이거의 결과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로 계산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추정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매트랩으로 이것을 코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어진 이 값에 출력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정확히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제를 그냥 쳐보고 결과값을 확인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면 절대로 이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예제들을 할 때 예제를 풀기 전에 그 예제가 어떻게 출력될 것인지를 미리 한번 노트 같은데 작성해보고 그걸 매트랩으로 실제 구현해서 내가 예상한 값과 출력된 값이 같이 나오는지를 비교해가면서 했을 때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이 매트랩을 잘 배워두면 나중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 아주 효과적인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배울 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게 영상을 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잘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앞에 돌려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상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